자, 이제 페이지 처리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라서 이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사용하거나, 제가 데이터 세팅을, 초기값 데이터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뭘 받냐면 리퀘스트를 받아요. 제가 이쪽에 리퀘스트를 받으면 뭘 할 수 있냐면 get instance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오는 데이터 다 세팅하고요, 초기값도 다 세팅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리가 있어요.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프로그램 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할 것은. 그래서 get instance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데이터가 다 세팅한 거 나오는데, 필요한 거는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리퀘스트가 필요한데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거를, 되게 쉽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요거는 샘플로 짜드린 거고요. 요 복사붙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고쳐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고쳐서, 네.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리퀘스트 받습니다. http 리퀘스트 서블릿 리퀘스트 여기 있네요. 리퀘스트 타입이고요. 이게 지금 선택을 하면 앞에 있는 게 지워지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계속 남아있네. 네. 그리고 리퀘스트 이렇게 쓰시면 이제 디스패치 서블릿이 나한테 리퀘스트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는 걸 다 줘요. 얘가 이게 필요해? 여기 있어. 이게 필요해? 여기 있어. 그래서 다 줍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요 리퀘스트가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작성했던 리퀘스트예요. 되시겠죠? 근데 리퀘스트가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이제 모델에 담으면 되거든요. 모델에 담으면 리퀘스트 자동으로 담긴다. 처리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퀘스트를 호출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페이지 오브젝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되셨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페이지 처리를 위한 객체, 객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나오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럼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이거로 쓰세요. 이걸 쓰시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보면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get instance라는 게 나오시는데, 리퀘스트만 넣어서 이제 가져오는 걸 쓰시면 얘가 회인 처리 데이터를 전부 다 해줍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대한 여기 써 있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찍으시면 돼요. 여기는 페이지만 찍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 요거 썼는데, 넘어오는 데이터 저희가 쓸 건데 로그로 찍어보자. 페이지 오브젝트를 그냥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페이지 오브젝트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찍으세요. 되셨나요? 네, 찍으시고요. 그 마우스가 되세요. 그러면 얘가 언핸들드, 트라이 캐치 잡으라고 하는구나. 됐죠? 트라이 캐치 잡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애들 난 처리하지 않고 뚫어 시키겠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잡을 거라서. 이해되시겠죠? 얘도 뚫어 무조건 시키세요. 되셨나요? 얘가 지금 다른 객체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오류가 나면 뚫어 시켜라 이렇게 코딩을 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뚫어 시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페이지 여기 일반 게시판 오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 여기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쪽에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가 찍힐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 왜 제가 찍으라고 시켰는데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get instance 하면서 여기 요걸 찍으세요 라고 시켜놨어요. 페이지 이름은 그 페이지고요. 퍼페이지 넘의 이름은 퍼페이지 넘입니다. 요대로 넘겨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안 넘기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본값 세팅될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페이지나 이런 걸 안 넘겼기 때문에 페이지는 1, 퍼페이지는 10, 그다음 스타트로우는 1, 스타트 엔드로우는 10 됐죠? 예,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퍼페이지 그룹 한 페이지당 이렇게 페이지를 맨 아래다 뿌릴 때 얘를 이제 몇 개 뿌릴 거냐, 10개의 페이지를 뿌릴 거다 이런 얘기고, 스타트 페이지는 1, 엔드 페이지는 1. 이거 계산 안 한 거예요. 계산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탈 페이지는 0, 전체 페이지는 현재 데이터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 로우 데이터도 없는 걸로 현재 되어 있고요. 검색 없고 됐죠? 피리어드 뒤에 공지사항 저건데 프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지고요.
요건 메시지인데 메시지 받는 사람 없고요. 모두는 1로 기본값으로 세팅돼 있어요. 기본값에 해당되는 게 다 세팅돼서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를 안 넘겼을 때. 1페이지인 거죠. 1페이지. 자, 여기까지 써주시고요. 다 하셨으면 이제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매퍼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까지밖에 안 왔어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매퍼까지 가셔야 돼서요. 여기 가를 바꿔 사이에다가 뭘 넘기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야 한다. 페이지 오브젝트. 서비스.리스트 48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드 컨트롤러의 48번째 줄입니다. 보드 컨트롤러 클래스 48번째 줄. 거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쓰셔야 돼요. 되셨나요? 쓰셨으면 이제 서비스 쪽에 리스트를 컨트롤 키 꽉 누르세요.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죠.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됐죠? 저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는 해결이 됐고요. 매퍼 쪽에도 넘겨야 돼요. 매퍼 쪽에도 넘기자. 매퍼에도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넘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매퍼에도 원래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 컨트롤 꽉 누르고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넘기십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요? mapper.xml까지 가요. 아시겠죠? mapper.xml 되셨나요? 그래서 데이터 바꿔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바꿔치기 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페이징 처리 안 하는 쿼리로 되어 있는데 페이징 처리하는 쿼리로 바꾸십니다. 자, 이제 페이지 처리하는 쿼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mapper.xml 뒤져보겠습니다. 보드 mapper.xml 가시고요. 얘는 이제 페이지 처리하는 쿼리로 만드실 거예요. 페이지 처리하는 쿼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1번, 이 주석 처리는 얘가 태그이기 때문에 꺽쇠 표시, 느낌표 빼기 2개가 주석입니다. 얘가 지금 이제 1번 기본 데이터입니다. 기본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 정렬 가져와서 정렬하기를 합니다. 그 오른쪽 넘버 디센딩에서 정렬하기로 가져온 거죠. 이 앞에 프롬이라고 써라. 이 탭키로 좀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탭키 눌러주시고, 자, 앞에다 프롬이라고 쓰세요. 프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세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로 둘러싸게 만들어주세요.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됐죠? 하시고 셀렉트 문장 위에다 셀렉트 문장 한 개 더 써주세요. 셀렉트 쓰시고 넘버 타이틀 이렇게 쓰는데 로우넘 순서번호를 붙인다죠. 두 번째 순서번호를 붙여주세요. 앞에다가 로우넘 한칸 띄고 알럼 콤마 이렇게 써주세요. 로우넘 알럼 이라고 써주세요. 예, 요게 뭐 한 거죠? 이제 순서번호를 붙인 거죠. 지금 원본 데이터를 모아서 정렬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쓴 것은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from 밖에다가 두 번째 썼는데 그 데이터에다가 순서번호를 붙인다. 순서번호를 붙인다. 붙여서 사용하는 거죠. 붙여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입니다. from으로 가져와서. 지난번에 SQL 디벨로퍼에서 연습을 좀 하셨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가져와서 붙입니다. 붙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은 페이지에 맞는 정보를 범위에 있는 정보를 가져온다. 셀렉트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페이지 정보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셀렉트 프로까지는 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예, 세 번째 페이지, 현재 페이지, 보여줄 페이지에 맞는 정보를 가져온다. 정보가 데이터죠.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셀렉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2번을 좀 탭키로 눌러서 좀 밑으로 늘려주시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웨어 문장 만들어야 합니다. 웨어 문장 만들어서 알럼이 여기 알럼을 한 개 지워야 되나요? 로우넘을 지우시고 알럼만 사용하시고, 알럼이 비틴 맞죠? 비틴 그리고 달러 쓰세요. 중괄호 열고 쓰세요.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게 현재
그 스타트 로우입니다. 스타트 로우. 중괄호 닫고. 요 프로퍼티입니다. n 사용, 이 프로퍼티로 대체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엔드로우. 엔드로우를 쓰자. 이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설명할 때에 그 마이바티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세팅해 줄 때요. 그 마이바티스. 바티스에서 데이터 세팅. 데이터 세팅을 할 때 여기 이렇게 프로퍼티를 물음표로 바꿔주고 여기 안에 있는 거 가져다가 getters 불러서 사용합니다. 지금 넘겨주는 데이터인데 넘겨주는 데이터 세팅하게 될 때 이때 그 프로퍼티 형식으로 사용한다. 퍼티 형식인데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1번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변수 하나면은 변수 하나를 지금 데이터 한 개를 넘기고 있는데요. 변수 하나를 넘겨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럼 변수 이름을 달러 다음에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달러 다음에 변수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달러 변수 이름 중괄호 열고 뭐 이 변수 중괄호 닫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HTML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객체로 먼저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쿼리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주석 처리해라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요게 오리가 나면은 이제 이런 걸 빼셔야 되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객체를 넘길 수 있어요. 객체. 지금 페이지 객체를 넘기는데 페이지 객체를 쓸 때는 객체 안에 프로퍼티가 있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달러 쓰시고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을 여기다가 보통 쓰게 되는데 그걸 프로퍼티명이라고 씁니다. 프로퍼티명을 사용하는데 프로퍼티명은 getter를 의미합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프로퍼티명에 해당되는 get 다음에 프로퍼티명을 프로퍼티 그 대문자로 만들어서 프로퍼티명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가로에 갈았고 이렇게 호출하죠. 호출하게 된다. 맨 앞에 프로퍼티명은 대문자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get 스타트의 s를 대문자. 그래서 get start row. 이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 getter를 호출하는 거죠. 지금 이 객체를 뭘 넘겼어요? mapper.xml 쪽에다 뭘 넘겼어요? 뭘 넘겼잖아요. 뭐가 넘어올까요? 네?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와요. 페이지 오브젝트 객체. 여기 매퍼 인터페이스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넘어오죠. 그래서 매퍼 인터페이스. 뭐가 넘어온다고요? 페이지 오브젝트가. 아시겠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get 페이지. 아시겠죠? get start row, get end row가 있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제가 이제 여기 한 걸 보시면 여기 이제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가 있다.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현재 페이지의 시작 표시줄과 끝 번호다. 시작 번호와 끝 번호다. 됐죠? 이해되시죠? 얘로 이제 계산을 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매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매퍼.xml까지 얘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는데 그 넘어오는 객체가 뭐라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되셨나요? 네?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프로퍼티 비용 썼어요. 이렇게 스타트로 썼습니다. 그러면 뭘 호출한다고요? get 프로퍼티 비용.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get start row 메소드로 호출해서 스타트 로우를 가져간다. 이해되시겠죠? 이걸로 데이터 바꿔치기가 됩니다. 원래 이 소스는 얘가 물음표가 돼요. 물음표가 되고 set 해가지고 이 타입에 맞춰서 바꿔치기가 됩니다. 데이터로.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이렇게 쓴다는 건 알아야 된다고. 변수가 넘어가면 그냥 변수명으로 쓴다. 이렇게 달러 변수명. 이해되시겠죠? 번호 이렇게 넘어가서 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럼 넘버라고만 쓴다고요. 번호. 근데 객체가 넘어가요. 그럼 객체 안에 프로퍼티로 사용한다. 이거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그러니까 get 프로퍼티명. 그러니까 get start row 메소드로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간다. getter죠? getter.
기본적으로 마이바티스에서는 데이터 한 개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한 개면 한 개가 넘어오는데, 그럼 변수명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달러 변수명으로 이제 하시면 이 변수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대체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 넘어오는 데이터가 객체예요. 객체면 얘가 부여 객체를 담고 있어서 세터, 게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객체 안에 프로퍼티 명을 썼을 때는 게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오는 게 객체가 한 개이기 때문에 앞에 객체 점을 안 써요. 점을 쓰지 않고 처리하는 걸로 코딩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 이름만 쓰시면 얘는 get start row를 호출해서 get start row에 대한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뭘 만든다고요? 페이지 처리하는 쿼리로 만든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만 지정을 해서 넘기면, 페이지만 지정을 해서 넘기거나 페이지 없이 넘기거나, 지금 제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2번이 열입니다. 열하나, 열둘, 12개예요. 12개인데, 얘를 세로 고침을 하세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왔다.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 자,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가져올 때, 이제 이 스타트 로우부터 맨 밑에 이제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까지 들어가겠는데, 토탈 로우 전체 데이터 개수는 역시 0이에요. 요거는 이제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찍으세요. 이렇게 안 해놔서,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렇게 0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찍어볼 거예요. 두 번째. 찍어서 밑에서 찍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찍어가지고. 됐죠? 이렇게 찍어서 사용해보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쿼리를 지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셀렉트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무조건 셀렉트 문장입니다. 셀렉트. 카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넘버나 아니면 별표를 보통 많이 사용하세요. 전체 데이터의 개수. from 쓰시고요. 보드에서부터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오자. 쓰시면 지금 현재 전체 데이터가 12개입니다. 12개. 이해되시겠죠? 쿼리가 카운트, 세자 이런 얘기고요. 되시겠죠? 세봅시다 해가지고 사용하셔서 이제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노티스의 전체 데이터를 세봅시다 하시면 이렇게 써가지고 얘가 노티스로 바뀌는 거죠. 노티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4개밖에 없네요. 공지사항은 이제 12개, 노티스는 4개. 데이터 넣는 거는 이제 알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근데 여기 카운트를 세실 때 조건문을 쓸 때가 있어요.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셀렉트, 별표, from 보드. 보드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전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쪽에 중에서 자바가 포함되어 있는 거. 자바가 제목이나 내용에나 이제 이 라이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싶어요. 검색이 달려 있다. 이거는 전체 카운트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전체 카운트입니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의 카운트를 하실 때. 근데 저희가 어떤 검색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 검색을 뒤에다 붙여요. 붙여서 이렇게 쓰실 때 웨어 문장 붙여주시고요. 웨어 문장을 붙여서 타이틀에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 타이틀, 그다음에 라이크연 한자를 쓴다.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어요. 자바 퍼센테이지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앞뒤로 붙여서 퍼센테이지 붙여서 자바라고 쓰시고, 또 퍼센테이지 이렇게 붙이시면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타이틀에 자바가 포함이 되어 있는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여기 카운트가 2개다. 12개였는데 전체 카운트는 12개였는데 자바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2개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개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카운트도 2개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거를 붙여서 저희가 가져오는 처리를 또 하셔야 돼요. 조건은 이제 여기다 붙입니다. 여기 맨 원본 데이터 가져올 때 여기다가 웨어 조건을 붙여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가져오는 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from 보드 뒤에다가.
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그 코드 SQL을 추가해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짜드릴 거예요.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고요. 아직 아니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짜드릴 거다. 나중에. 근데 카운트는 세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신 거는 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 썼고요. 쿼리라고 했고요.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카운트 세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니까 셀렉트에서 그 아이디 메소드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 인터페이스에서 얘를 이제 아이디로 사용하는 것을 쓰셔야 되고요. 셀렉트 이렇게 태그가 되고요. 아이디는 이제 get total row, 토탈 전체 토탈 row 그 줄의 전체 숫자를 가져오자 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전부 다 처리가 끝나면 이제 리절트 타입, 리절트 타입이 뭐가 나오냐? 1번 롱 타입, 2번 지금 리절트 타입 뭐가 나오느냐? 이걸 쓰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페이지 오브젝트 만들었을 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체 줄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맨 위에 프라이빗 변수인데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토탈 로우 이렇게 써놨죠. 얘를 롱 타입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롱 타입으로 저 반환해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보시고 부여기치 확인하세요. 그래서 보드매퍼.xml 보시고 요걸 보시고 그 저희가 롱 타입으로 반환하자. 그냥 롱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롱. 아니면 그냥 롱이라고 쓰시면 되고 얘는 기본 패키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롱만 쓸 수 있는데 기본 패키지가 아니면 다른 걸 패키지와 함께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java.lng 롱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롱 타입이다. 결과가 되시겠죠? 이제 쿼리 작성해 보겠습니다. 쿼리는 저희 셀렉트를 가지고 쓴다. 셀렉트 쿼리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카운트를 셀 거고요. 별표 이렇게 해서 셀 겁니다. 별표 아니면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넘버로 세셔도 돼요. 넘버. 별표는 그 모든 컬럼을 다이니까 그 모든 컬럼 한 줄 한 줄씩 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겠다. 카운트를 세겠다. 이런 얘기고요. 넘버만 세셔도 되죠. 넘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를 쓰는 걸 좋아라 하는데 그 보통 교재들은 다 넘버 별표를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from 쓰시고요. from 쓰시고 보드에서부터 카운트를 세 가지고 가져오자. 그 타입은 롱 타입입니다. 걔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제 여기 set total row를 이용해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집어넣는 거예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set total row를 이용해서 이제 그 set total row를 이용해서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면 set total row를 한번 가보셔야 되죠. 있는지 보셔야 돼요. set total row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set total row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꺼내온 전체 데이터 row를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집어넣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저장하자. 저장하자 있어야 됩니다. 토탈 로우를 이제 토탈 로우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자. 되시겠죠? 이게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시작합니다. 페이지, 보여줄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퍼 페이지 넘은 보통 10개로 돼 있어서, 그 현재 페이지가 1, 2, 3, 4, 5, 6, 7, 8, 9, 10인 경우에는 스타트 로우가 1입니다. 현재 페이지가 1, 2, 3, 4, 5, 6, 7, 8, 9, 10인 경우에는 스타트 로우가 1.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서 빼기를, 이전 페이지를 빼기를 해서 이제 퍼 페이지 그룹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는 이전 페이지를 스킵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스킵하고 플러스 1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코드죠? 이해되시겠죠? 엔드로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그 스타트 로우 엔드로우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를 이렇게 계산한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스타트 페이지는 이제 이전 페이지에 뺀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전 페이지까지에 해당되는 것은 슬래시 퍼 페이지 넘 해가지고 이제 나누기 그다음 곱하기 했는데 이거 소수점 이하 절삭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그 페이지를 계산했는데 10페이지 10으로 돼 있다. 퍼 페이지 넘이 10으로 돼 있다. 그러면 10으로 나눠서 소수점을 절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해서 플러스 1을 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맨 앞에 페이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까지의 절삭해서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처음 페이지, 지금 페이지가 속해져 있는 처음 페이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엔드 페이지도 마찬가지 퍼 페이지 넘을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프로그램이죠? 이해되시겠죠? 그 로우 계산할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전 페이지 거를 넘기고 그 다음에 1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계산하자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근데 이제 소수점을 절삭해야 돼요. 왜냐면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까지 10으로 나눴을 때 이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10으로 나눠봐요. 그럼 얘는 1이 되고 얘는 1이 되죠. 1이 되고 얘는 0이 되는 거죠. 나누기 10으로 하면 인티저입니다. 정수로 또는 이제 롱타입으로 계산하면 얘가 소수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0이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것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빼기 1을 하셔야 돼요. 빼기 1.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빼기 1을 합니다. 그리고 퍼페이지 넘으로 나눠주면 이제 0도 0 여기서도 0도 되고 10도 0 되셨나요? 이게 다 0이 된다. 되셨죠? 되었나요? 거기서 플러스 1하면 처음 시작하는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됩니다. 1페이지. 1페이지. 내가 3페이지에 있더라도 1페이지가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인 거예요. 맨 끝에 페이지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 세트 털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고추를 한 개 더 해야 되죠. 얘가 이제 전체 데이터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퍼.xml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getTotal로 메소드 한 개 더 만들고 리절트 타입이 롱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이 롱 타입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셀렉트 지금 이제 검색을 안 하고 있고요.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는 걸로. 그래서 셀렉트 카운트 별표 프롬 보드라고 쓰시면 데이터 한 개밖에 안 넘어오기 때문에 요게 하나입니다. 요거 한 개. 그래서 롱 타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잡아가지고 사용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럼 이제 서비스에서 보드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뭘 만들었어요? 매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매퍼에 있는 걸 불러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퍼에다가 메소드를 한 개 더 만들어줘야 돼요. 메소드 여기다가 쓰셔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1-1 리스트를 가져올 때 전체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메소드를 한 개 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서 이제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이 롱 타입이고 get total row라고 total row id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id라고 맞춰줘야 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무것도 안 썼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썼지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색하면 전체 데이터도 검색을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같이 넘기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쿼리에서는 아직 이제 없으니까 XML에서는 안 고치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웨어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검색할 때 같이 이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때 요 아이디가 요 getTotal로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게 이제 getTotal로 메소드죠. 메소드를 마친다. 되시겠죠? 요 리턴 타입이 여기 있는 거죠. 그 XML에서 여기 그 result 타입, 여기 롱 타입입니다. 요거랑 동일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게 된다. 그러면 서비스에서 드디어 매퍼에다 만들었으니까 서비스에서 드디어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를 가져오는 이런 걸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퍼에다가 저희가 매퍼.getTotal로 이렇게 쓰시면 전체 데이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서 전체 데이터를 나오고 가자. 얘를 어디다 저장해요? 넘어오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저장하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셔서 이렇게 가져온 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세터에 의해서 여기 이제 getTotal로를 하시는 거죠. 보드 오브젝트 아니 페이지 오브젝트 예, 점 쓰시면 여기다 setTotal로 total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getTotal로는 어디서 가져와요?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체 개수를 꺼내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계산이 돼요? 전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 맨 밑에 있는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가 계산이 되고, 아시겠죠? 엔드 페이지 계산이 돼서 토탈 페이지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해서 처리가 된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setTotal로에서 일단은 이제 페이지, 그 다음에 퍼페이지 넘, 페이지, 그 다음에 퍼페이지 넘, 그 다음에 그 스타트 페이지, 그 다음에 엔드 페이지 이렇게 다 계산이 됩니다. 엔드 페이지, 그 다음에 토탈 페이지 이런 게 계산이 된다. 계산이 되고 세팅된다.
데이터가 세팅된다. 되시겠죠? 요걸 해주셔야 JSP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요걸 안 해주시면 데이터는 가져오는데 전체 몇 페이지인지 링크되는 데이터가 어떤지 이런 거를 꺼내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꺼낼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십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때 얘가 어디로 가냐면 보드 컨트롤러 가거든요. 컨트롤러 가서 찍는 거를 가져오자마자 찍었는데 그럼 데이터가 세팅이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요거 처리한 후 여기 처리를 하고 그 밑에서 찍는 거예요. 넘어온 데이터를 찍자 그래서 넘어온 데이터를 찍기 위해서 썼지만 요거는 이제 그 이쪽에는 한번 찍어봤고 잘 찍어봤습니다. 찍어봤고 얘를 이제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로고로 찍어보자. 찍어보시면 데이터가 다 완전히 세팅된 상태에서 찍혀집니다. 위에 건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해서 하고 그래서 모델에다 담고 이렇게 인포에서 오브젝트를 한번 찍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 자바를 고쳤기 때문에 서버가 리스타트 되고요. 좀 기다리고 있죠. 제가 그 서버가 다 로딩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됐고요. 그러면 일반 게시판에서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해서 보시면 데이터는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일반 게시판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고요. 그 페이지 넘버는 돼 있고 페이지 여기 밑에 찍으라고 한 거죠. 페이지는 1이고요. 퍼페이지 넘버는 10이고 스타트 로우 1, 엔드 로우 10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게 찍힌 게 있네요. 스타트 로우 10이고 엔드 페이지는 2고요. 토탈 페이지 2 하면서 이게 계산이 다 됐어요. 그래서 토탈 로우는 12개고요. 전체 데이터는. 그래서 이렇게 다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get 인스턴스 할 때 찍은 거고요. 세팅한 데이터. 밑에 게 여기가 컨트롤러에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로고로 찍자 해서 찍은 거죠. 찍었더니 데이터 세팅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저희가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는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거기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써져 있는 거는 여기입니다. 써져 있는 거는 맨 끝에 페이지를 클릭할 수 있도록 사용자한테 제공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서 쓰는 거라서 얘를 JSP까지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여기 있는 정보는 나중에 JSP에서도 사용해요. JSP에서 사용하는 정보 페이지 오브젝트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는 그 JSP에서 사용자가 이제 클릭할 수 있는 페이지 버튼과 연관이 있어요. 버튼을 제공한다. 그래서 JSP까지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JSP까지 보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모델에 담으면 됩니다. 위에 모델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한 거. 모델점 이렇게 써가지고 그 리스트라고 주지 말고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바꿉니다.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쓰시면 되죠. 지금 다 계산이 된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내십니다. 저장. 되셨나요? 다 계산을 하고 다 계산이 됐으면 JSP에서 이 페이지 오브젝트에 관련된 정보 클릭할 수 있도록 얘를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걸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